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과후 수업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장의 예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냥 좀 생각해 볼 적에 좀 더 필요한 부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기말고사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연습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잘 푸셔가지고 기말고사에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가급적이면 5문제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푸는 키 포인트와 개념과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식들은 다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8번 문제를 제가 이 5장은 아마 한번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작은 전이차를 V를 지나 정지상태로 가질 때는 이제 람다가 우리가 P분의 H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필라멘트에서 가해를 하면은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자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플러스 전압을 강력하게 걸어주면요, 이 사이에 어떤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틈을 내놓고요, 전자가 오면 전자가 이렇게 가속이 딱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를 걸어줬을 적에 얘가 갖는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하면은 K인데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그죠? 그럴 적에 K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EV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나왔는데 운동 에너지를 갖는 이유는 이 V를 걸어줘서 그렇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게 2m의 전자 질량 그 다음에 P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관계식으로부터 P를 구할 수 있고요. P를 여기 집어넣어주면은 그 람다에 관한 식이 나올 건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2mE분에요. P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죠? P가 2me, 그죠? 루트에다가요, 2에다가요, me에, 맞습니까? 그 다음 2에다가요, v가 되는데요. 책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람다를 그래서 유도를 해보라는 건데, 루트 2me에 2v에다가요, h가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뭘 보여라냐면 이것이 보이라는데 1.226 갑자기 숫자가 푹 튀어나오고 루트 v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루트 v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전체를 1.226인 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루트 볼트 분의 1인데 이거는 남은 하여튼 뭡니까? 미터의 그런 단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줘놨어요. 여기에 람다의 단위는 나노미터라 해놨고요. 여기에 나노미터인 경우이다. 그 다음에 뭐죠? 이의 단위는 볼트래요. 볼트. 자, 그렇다면 이건 볼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노마가 어떻게 해요? MKS 단위계를 했을 적에 1.2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오면 되네요. 맞습니까? 나노미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H는 우리가 알다시피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선 줄 세컨드로 넣어주고 미터가 나오면 되니까 MKS 단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선 킬로그램을 넣고요. 그 다음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롬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딱 1.226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2-9승을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1.226을 해놓고 여기서 나노미터로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계속해보세요. 계산해 보십시다. 대충 계산해 볼게요. 여기 해보니까 어떻게 분모가 2 곱하기 3.2 곱하기 9.12라고요. 곱하기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50승이다. 그죠?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27, 한 28, 뭐 30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루트를 하니까 그러고 루트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은 5점 몇이라고 보고요. 5점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5승 되죠? 여기는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마이너스 9승 나오네요. 그 다음에 6.6 얼마 나누기 5 하니까 1.26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0의 뭐 1.2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단위가 미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나노미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확하게 유도가 됐다. 그때 12번 자 12번은 이거와 연관이 됩니다. 12번은 바로 이거를 이용하는 건데요. 요거 됐다고 이제 정명을 했으니까요. 요 12번은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람다가 이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량 미터인 이게 되기 위해서 얼마의 전하차는 V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증명하는 문제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한 것들을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외우고 정확하게 단위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안다고 보고 우리 고학도니까 그냥 해보고 갈로 열고요. 이게 나노미터라고 분명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루트 V분의 그냥 1.226 쓰면 돼요. 이게 숫자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이 람다예요. 구하려는 게 V고요.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람다에 나노미터를 고치면은 0.1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루트 V는 람다분의 1.226이 되겠죠. 그죠? 두 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V가 람다의 제곱분의 1.226의 제곱이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람다를 뭘 집어넣어 줄 거냐? 요거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01분의 1.226의 제곱이 되죠. 이게 100 곱해주면 되니까 1.2, 한 1.5 되겠다. 그죠? 1.5쯤 되겠죠? 그래서 한 150V쯤 되겠네요. 150V. 이 답이 뭐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하고 있고요. 12번 홀수 문제밖에 없죠. 찬이가 홀수 문제밖에 답이 없죠. 네, 홀수 문제밖에 답이 없어서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문제라서 12번 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연산 문제 주위에 있는 시간이 되시면요 간단한 문제들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말고사의 산도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의 문제에 있어서요. 이용해가지고 푸는데 과제물을 제출할 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왜냐면 그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19번 문제.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1.0 맵을 해요. 1.0 곱하기 10의 6성 일렉트론 볼트다. 그럴 적에 운동량의 불확정도가요. 운동량의 불확정도. 자,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불확정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나온 식으로 보면 델타 P의 X라고 합시다. 이것이 5%래요. 이 말이 어렵죠. 이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0.05의 P에 되겠죠, 그죠? PX, P라고 합시다. 이럴 적에 우리가 위치의 X를 할까요? 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 이게 2n분의 P의 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적에 뭘 구해라 하면 델타 X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델타 X의 뭡니까? 최소죠, 최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되죠? 델타 P의 X에다가요. 델타 X죠, 그죠? 이것이 항상 2분의 H바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델타 X의 이 꼴이 되는 거. 왜? 그게 최소죠, 그죠? 그놈을 구하면 되니까 요거만 알면 되네요. 이거만 알면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되고 PX는 여기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 양성자니까 PX는 어떻게 되죠? PX는 PX는요 루트에다가요 제곱이 있으니까요 루트에다가 2의 MP에다가요 그 다음 K에 K가 돼요. 요거 넘겨주니까 그러면 계산을 이제 지금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쉬운 것은 그냥 NKS 대니기를 그냥 쓰는 게 제일 쉽습니다. 루트에다가 2 곱하기요 1.66이었으니까 MP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중성자하고 똑같거든요. 중성자하고 질량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죠. 자, 이렇게 썼는데 좋은 게 아닌 게 K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6승인데요. 여기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올 겁니다. 다 그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0.05를 곱해서 여기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 X가 어떻게 되죠? 델타 X가요 2분의 H바 6.63 곱하기 1.067인가요? 1.067 10의 마이너스 34성 맞죠? 그 다음에 나누기 이것을 해줘야 돼요. 요거 곱하기 여기에요. 델타 PX가 0.05 곱하기 PX입니다. 그러면 이 PX 대신 요걸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X의 불확정도에 그러면서 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을 해야 되겠다. 요 값을 왜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기시 문제를 낸다면요 그냥 이거 다 줄 거고요 책 보고 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대면 수험 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기로 할 건데 어쨌든 하더라도 양성자의 질량이나 H바가 뭐고 H 이런 거 다 주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을 네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적에 이제 이것을 구해서 대입을 하면은 이 델타 x가 어떤 값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최소값입니다. 그 다음에요. 27번과 28번은요.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라는 문제가 드디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요작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물질인데 물질 보통 우리는 입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타니까 벌써 입자성과 파동성, 이중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자의 회절, 전자선의 회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회절의 법칙이 책에 보면은요, 회절의 법칙이 자 보십시다. 이렇게 전자가 들어온다고 할 적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할 적에 요 간격이 지금 D입니다. 이게 D예요. D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게 이제 전자가 많이 나오고 작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회절 무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적에요. 요걸 우리가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간격이 굉장히 멀다고 볼 적이에요. 멀다고 볼 적에 이게 또 세타가 되는데 간격이 굉장히 멀다는 것은요. 세타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이 간격이 굉장히 멀다는 말은 세타는 아주 작다. 아주 작다. 그래서 작다. 우리가 어떤 근사를 쓸 것이냐? 사인 세타하고요. 이거는 거의 세타와 같다. 또한 이것이 탄젠트 세타하고도 같다. 네, 그런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사인 세타가 아주 작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1에 가까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근사를 우리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봅시다. 그때 이 그림에서 최소점은 A와 B 사이의 경로차가 반파당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소점은 이렇게 이 점을 해봅시다. 최소점이니까 빵이 나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A 경로라고 하고요. 여기에 가서 B 전자가 간 경로입니다. 이럴 적에요. 이 A와 B 경로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그림에서 보니까 이만큼 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고요. 요거와 요게 그러면은 요 길이만큼 다르겠죠. 요 길이만큼. 그래서 이게 뭐냐면 D의 사인의 세타입니다. 직각삼각형이라고 볼 적에요. 빗변이 D고요. 여기 세타니까 D 사인 세타만큼의 경로차가 있다. 진행한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일 적에 반파장의 정수배일 적에 최소점이 나타나요. 최소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상쇄 간섭. 그러면 람다인 경우는 0인 경우, 특히 0인 경우가 여기에 밟을 거예요. 지금 책에서 그린다면 잘못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요 중간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옆에서 보면서 그림을 그렸으면 잘못 그렸는데요. 그래서 좌우대칭이 이렇게 될 겁니다. 거의. 그때 여기서는요, 이 점에서는 당연히 0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여기서는 람다, 2분의 람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이때 앞에 이제 그 226페이지에 오늘 필요한 식이 있어서 그냥 미리 써봅니다. 사인 세타가 제가 세타가 된다 그랬죠 여기.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는 2D분의 여기서 보면은 이 상세 관계식의 2D분의 람다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 람다는 지금 여기서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요. 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기 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는 어떻게 P분의 Px분의 H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 주니까 E에다가요, D에다가요, 람다를 PX분의 H로 이렇게 넣어줘. 그게 5-30식입니다. 이게 요 식을 아마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27번이요. 27번 일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빔이 폭 0.5나노미터, 요 D가 지금 0.5나노미터라고 합시다. 슬릿의 회전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27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D가 0.5나노미터다.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다. 그럴지게요. 회전 무늬가 20cm 떨어져 있다. 이게 20cm야. 20cm. 그러면은 D가 20cm라고 할까요? 왜냐면은 요 사인 세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회전 무늬의 연속 최소점 사이의 간격이, 자, 최소점 사이의 간격, 요거와 요거 사이다. 그죠? 요거와 요거 사이. 이 간격이 지금 2.1cm래요. 그러면은 이때 입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델타 Y가요 2.1cm예요. 그럴 적에 전자의 K가 어떻게 되냐. 자, K가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문제인데요. 자,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 식을 이용해야 될 거예요. 요 식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소점이 한 개는 이래 되면 두 번째는 2분의 3람다가 될 거예요. 요게 1이고 D의 사인의 세타 2는 요거에 대해서는 요래 되고요. 요 정도 다시 최소가 되는데, 근데 요 사이의 간격 요게 2.1cm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모르죠. 지금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Y로 Y1이라고 할까요? Y1. 그러면은요, 세타1이 탄젠트 세타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분의 요거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D분의요. D분의 Y1이 되고요. 세타2는요. 어떻게 되죠? D분의요. Y1 더하기 2.1이 되는데, 미터로 합시다. 이것은 0.021m가 되죠. 0.021m. 자, 이래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타1이 2D분의 람다1이고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D를 지금 20cm로 뒀죠. 여기 0.2로 놓고요. 이것도 0.2로 두고요. Y1을 모르죠. 근데 Y1을 모르는데요. Y1을 구해서 우리가 PX를 구해야 되겠다. PX를. 그래서 이것이 근데 람다는 똑같아야 될 거야. 그죠? 그래서 2D분이에요. 이것이 2DPX분의 H가 되고요. 이것이 2DPX분의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이것도 똑같이 그래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ED의 PX분이에요. 3H가 돼야 되니까, 그죠? 2분의 3람다가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이 됐습니다. 모르는 게 뭡니까? 모르는 게 뭐냐면요, y1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px를 몰라요. 그래서 쉽게 하려면 y1을 이렇게, y1을 요 식으로부터요, 2d의 px분의 0.2h가 되죠, 그죠? 그걸 곱해주면요, 요것을 여기에 집어넣으세요. 여기에 집어넣으십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px만 몰라요. px만 모르죠? 다른 건 다 압니다. px를 여기서부터 이 방정식으로부터 px를 구합니다. px를 구해서요, 그 다음에요, 2me 분의 px의 제곱이 k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k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px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요 식을 이해하고, 이것도 두 번째 최소점이죠. 최소점 사이의 거리가 2.1cm라고 해서 그거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식을, 연립 방정식을 세웠다. 연립 방정식을. 그래서 모르는 게 y1과 px 두 개인데, 또 주어진 식이 두 개라서 우리는 소곱법을 이용해 가지고 px를 구할 수 있다. 그 px를 구하고 나서 우리는 이 k는 2me분의 px 제곱에 대입을 하니까 아주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것만 예를 들어 3cm로 바꾸고, 아니면 이거를 40cm로만 바꿔도 충분한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잘 보십시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28번. 여기서는 V를 줬습니다. V를 중성자가 0.4 m/s라고 줬네요. 자, D가, 여기 D가 1.0mm래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성미터입니다. 이를 찍어요. 검출장치가요, 지금 검출장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요, 스크린이 있는 게 아니라 검출장치가 10m, 요만큼 떨어져 이게. 이 D가 10m다. 그래서 D가 10m입니다. 이를 찍어요. 중성자의 더브로이 파장부터 구해랍니다. 쉽다, 그죠? 람다는 P분의 H여서 아까 전에 여기는 이제 V가 주어졌다, 그죠? 그래서 M의 중성자 곱하기 V분의 H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이게 답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넣고요. 마이너스 27성 넣고 곱하기 V 대신에 중요한 게 0.4, 그래서 0.4를 넣고요. 그 다음에 H는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을 넣어서 하면 미터가 되죠. 단위가 미터가 됩니다. 자, 나왔다. 그 다음 처음 상세 간섭. 자, 처음 상세 간섭 하니까 아까 전에 이 조건이다, 그죠? 이 조건. 처음 상세 간섭. 간섭이 일어날 때 이제 그럼 축상으로부터, 자, 여기가 축인데요, 얼마만큼 올라가 있겠냐 이 말이죠. 여기에. 자, y1을 구해라는 겁니다. 또 y1. 자, 그러면은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타 1이요,
아까 d분의 y1이 되고요. 이것이 2dpx분의 h죠. 2d.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먼저 이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인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거죠, 그죠? 책에 있는 것을 유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그래서 람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죠, 그죠? 다시 이게 2d분의 람다라는 거죠, 그죠? 2d분의 람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y1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y1은 어떻게 됩니까? y1은 2d분이에요. d의 람다가 됩니다, 그죠? 요것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람다를 여기서 구했고요. d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스몰 d가 오히려 10m가 되고요. 하니까는 어떤 값이 나옵니다. 그것이 B번이고요. C번 이거는 그냥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특정한 중성자가 어느 설리를 통과했는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답은 알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227페이지에 C번 같은 경우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가 한쪽 설릿을 닫고 다른 한쪽 설릿을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답은 22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사고 실험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실험인데요. 그 어느 설릿으로 어느 전자가 통과하는가 알 수 있는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231페이지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설릿을 통해서 어떤 입자가 통과했다는 것은 그 실험 결과로부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물질파를 하게 됐는가 그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6장에서 이제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이제 뭡니까? 6장으로 가겠죠, 그죠? 6장으로 가는데 지금 6, 7장, 8장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앞에 물질파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중간고사 때 짚던 그런 기본들, 보호의 양자 이론이라든지 광전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배웠어요. 그럼 6정이 대체 뭐가 나오길래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거든요. 양자역학. 양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연속적인 이런 말이에요. 불연속적인. 자, 그럴 적에 어쨌든 입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 입자의 운동을요, 그 파동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물질파를 먼저 배웠다 그랬습니다. 물질파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론의 해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유입자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모든 입자를 파동으로 보고 푸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죠. 없다는 것을 5장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자유입자부터 아니면 어떻게 굉장히 간단한 그런 포텐셜에 갇혀있는 입자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5장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장을 잘 이해했다면은 우리는 6장은 입자의 운동을 파동으로 보고 그 파동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 함수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음에 시간에 예제 중심으로 해서 풀면서 또 개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